세종시록 80억 원 세종 21년 4월 18일 을미 5번째 기사 1439년 명정통 4년 호조에서 관리의 반사에 대해 아래다. 속호전의 반록조에 이르기를 관에서 벼슬 한 날이 오래된 자에게는 첫 번 반사는 정월 이전에 두 번째 반사는 7월 이전에 하고 상중에 있거나 물고되어 제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상중에 있는 자는 과에 의하여 복록을 주고 물고된 자는 과수에 의하여 풍저창을 쌀로 준다 하였사오니 금년 여름 첫달 4월 반사는 4월 이전에 겨울 첫달 9월 반사는 10월 이전에 주고 상중에 있거나 물고되어 채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게는 육전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0억 원 세종 21년 4월 18일 을미 6번째 기사 이해가 외인들의 위조 서계의 문제를 말하다. 첨지중추원사 이해가 이르기를 외인으로서 종정성 종원칠 종무직 등의 서계를 받아서 오는 자들을 신이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대마도 사람만이 아니오며 간혹 농업을 일삼지 아니하고 도둑질로 업을 삼다가 대마도의 배에 부탁하여 오는 자가 있습니다. 만약 좌지전, 지좌전, 살마주, 석견주, 대우전 등의 서계를 받은 자도 혹 위조하여 오면 간사한 무리들이 여러 방법으로 연고를 칭탁하여 연달아 올 것이오니 이로 인하여 공개하기가 번거로울 것입니다. 정사년과 모년 간의 연변 각 고을의 미국이 그 소비가 매우 많았는데 이제 또 각 고을의 미국을 운반하니 양식이 흩어지는 폐가 또한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장차 공개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오니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청하건대 종정성과 소위전에게 후하게 하사하여 그 배를 검단하게 하옵고 지좌전, 좌지전, 살마주, 석견주, 대우전 등지에서 받은 서괴와 문인으로서 위조한 것은 청하건대 별도로 대내전에게 사절을 보내 적당하게 검단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리었다. 세종시록 80억 원 세종 21년 4월 18일 을미 7번째 기사 이산두의 범법을 장과 유배로 처리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산두가 일찍이 울산 수령으로 있으면서 감수하던 돈과 양식을 도둑질하였으니 율이 장 100대와 유 3천리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장 90대를 치고 한길도 사진에 유배시키게 하였다. 세종시록 85억 원 세종 21년 4월 1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한재로 인해 옥사의 일을 논의하다. 예족판서 민 의생 등이 아뢰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가물고 비가 오지 아니하오니 백성의 생활이 염려스럽습니다. 비옵건대 송태종이 한재로 인하여 여러 주에 사절을 보내 옥사를 판결한 고사에 의하여 사절을 여러 도로에 보내어 억울한 옥사나 유체된 옥사를 살펴서 판결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병진년 한재에 사절을 보내 옥사를 판결하였으나 혹은 가을까지도 판결하지 못하였고 또 혹은 수년 동안이나 지연되었으니 한갓 번거롭고 소란하기만 하고 한재를 구제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절을 보내 옥사를 판결하면 그 뜻이 아름다우니 언론에 아뢰도록 하라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사절을 보내 옥사를 판결하는 일은 한갓 번거롭고 소란하며 세월이 지연되어 한재를 구제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면 진실로 상교와 같습니다. 그만둘 수는 없으면 보통 사하는 일에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 외에 도형 이하의 죄인을 석방함이 마땅합니다. 하며 임금이 이르기를 도형 이하의 죄인을 보방하여 추국하라는 명령을 방금 내리고 또 석방하게 하면 적당하지 못할 듯하다 하였다. 세종시록 80억 원 세종 21년 4월 1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우헌납 황보공이 황천사 역사의 정지와 이서의 벼슬 제수의 부당함을 논하다.
이제 덕건대 녹각성을 만들고서 남은 소나무를 황천사에 부역하는 중들에게 주어서 밥짓는 땔감으로 쓰게 한다고 하오니 신등긴 거기 생각하건대 이제 가뭄으로 인한 여러 곳의 영선은 모두 전파하게 하였는데 홀로 황천사의 역사만 정지하지 않았사오니 청하건대 그 역사를 파하고 그 소나무를 사제감에 붙여 구경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또 효령대군의 사위 이선은 나이가 겨우 11살인데 부사직에 임명되었으니 어린 사람에게 벼슬을 제수하지 못하면 육전에 실려 있는 바이오니 청하건대 나이가 장성하기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나무는 잠시를 짓는데 다 쓴 것을 알지 못하고 주게 하였다. 이제 이미 다 써버렸다는데 중들이 무엇을 쓰겠느냐. 이선은 나이가 비록 어리나 실은 중국 조정의 의빈인데 의빈으로서 육품의 벼슬을 준 것이 무엇이 불가함이 있느냐. 그리고 전에도 이미 이런 예가 있었다. 서에게만 폐지하겠느냐 하였다. 공이 다시 아뢰기를 무관은 바로 시위하는 벼슬이온데 어린 사람에게 줄 수는 없사오니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려서 해수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종친의 사위는 부마에 비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감히 와서 아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에게 벼슬을 제수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태종 때는 18세로 한정하였고 내가 저기 함에 미쳐서는 또 20세로 한정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어린 사람들이 벼슬을 범람하게 못하게 한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법이다. 그러나 선은 종실과 혼인하였으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종실의 존장이 되는 분의 사위를 나이가 비록 어리더라도 벼슬을 주는 것이 또 무엇이 불가하랴. 이제 너희들은 시위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말하나 만약 동령부에 벼슬을 준다면 너희들은 장차 어떻게 할 것이냐 하였다. 세종시록 85권 세종 21년 4월 19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성균 유생들의 상소에 지나친 표현이 있음을 말하다. 임금이 성정원에 이르기를 내가 학생들의 상소를 다시 생각하니 대저 인신으로서 임금에게 나아가 간할 적에 만약 그 진실을 말한다면 비록 그근을 하더라도 진실로 당연하나 초왕의 가족이 멸망하고 양무제에 굶어 죽은 일에 견주어 말한 데 이르러서는 실로 너무 지나치다. 내가 그 이유를 공문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도승지 김돈 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 광간한 선비들이 대체를 알지 못하고 한갓 그 뜻만을 숭상하여 다만 이의 단서만 듣고 허실은 알지 못하면서 감히 극간하여 성상으로 하여금 감격하여 받아들이게 하고자 함이었고 마음에 품은 바가 있어서 발설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청하건대 공문하지 마시고 우선 주무자 2, 3명만을 불러서 그 말한 바를 물은 뒤에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유생들이 사실이 아닌 허사를 한가 크게 말하여 나의 허물을 드러냈으니 대단히 부당하다. 그러나 그 유생들은 한갓 임금에게 극간하에 꼭 들어주길 바라고서 지나치게 사실이 없는 말을 한 것이지 간사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아직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세종시록 85권 세종 21년 4월 19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승홍조에게 구워준 쌀의 감면에 대해 상소하다. 역경에 이르기를 재물을 손상하지 말고 백성을 해치지 말라고 하였고 논어에는 이르기를 전략게 쓰고 백성을 사랑하라고 하였사옵니다. 대전 사치하게 쓰면 재물이 손상되고 재물이 손상되면 반드시 백성을 해치는데 이릅니다. 군자창을 설치한 것은 본래 군사들이 먹이고 흉년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옵니다. 그 거두고 헛드는 방법은 원전에 실려있어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상세하오니 이치로서도 마땅히 준수하고 잃지 말아야 할 것이옵니다. 건년 이래로 한지와 수제가 서로 잇따라 백성들이 쌀낯을 먹어보지 못하오매 전하께서 진념하사 모든 용도를 절감하지 아니함이 없으시와 불의의 재변에 대비하시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도를 전략하시는 뜻이 지극히 깊고 간절합니다. 신등이 근일에 전지를 엎드려 듣자옵건대 사리가 간사승 홍조에게 구워준 군자미 50석을 모두 감면하게 하셨다 하옵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간사, 승도들은 부처의 일을 빙자하여 인민을 선동 유혹하고 재물을 토색하여서 자기의 사욕을 도모에 이룩한 것이 10배가 된 뒤에야 그 일을 경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보통 일이옵니다. 이제 홍조가 사리각 수리하는 일에 비록 간사라고 하오나 제목과 기원은 관가에서 되고 공사는 도첩을 받은 승도들이 하며 공개하는 일은 대소 인민들이 일제라 이끌었고 다투어 반찬과 밥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빛날이 없었사오매 이로써 보면 홍조의 공은 실로 털끝만한 도움이 없었사옵니다. 그 당초에 군자미를 빌릴 때 오늘에 특별히 감면하는 명령이 내릴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들이 반드시 백성들을 속이고 깨어서 갚을 미천을 준비하였을 것이오니 비록 즉일에 독촉해 바치게 하여도 가할 것이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로 농사철을 당하여 가물고 비오지 아니하여 이미 파종할 시기를 잃었고 또 밀, 보리의 이삭이 없사오니 시절의 풍년과 흉년을 아직 알 수 없사옵니다. 정상께서 깊이 염려하사 신에게 기도하고 비를 빌어도 오히려 바람과 햇볕만이 치열하여 조금도 비올 징조가 없으니 바로 이는 전략해 쓰고 백성을 넉넉히 하여 하늘의 경계함을 극히 삼갈 때입니다. 신등은 위에 말씀드린 쌀의 석수를 가지고 그 용도를 계산하오니 군사의 식량으로 준다면 375명이 열흘을 먹을 것이오며 기민을 징계한다면 1000명이 열흘을 연명하는 데 염려 없을 것입니다. 한며 우리나라는 북쪽으로는 야인과 연접하였고 삼면은 바다에 임하여서 싸우고 지키는 준비와 급여하고 먹이는 비용을 마땅히 생각할 바이온데 해마다 감으로써 굶주림을 구제하는 방법을 더욱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옵니다. 옛 임금은 한 번 찌끄리고 한 번 웃는 것을 아꼈고 비록 떨어진 바지라도 감히 가볍게 남에게 주지 아니하였고 공이 있는 자를 대우하였사옵니다. 이제 쌀 50석은 어찌 한 번 찡그리고 웃는 것과 떨어진 바지에 비할 뿐이겠사옵니까? 어찌 중들에게 맡겨서 명색 없는 허비가 되게 하겠사옵니까? 신등은 명령을 듣고 진실로 한스러움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신등의 어리석음을 보고 살피사 홍조에게 대출한 미국을 감면하지 마시고 군수에 충당하여 백성의 곤궁을 구제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간사승은 이를 주관하는 중이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4월 19일 병신 5번째 기사 집현전 부제학 최말희가 황천사의 역사와 안거해에 대해 상소하다.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주상전하께서 신성한 자질로서 융성한 운수를 만나 정성을 다해 다스리기에 힘쓰시사 태평시대에 이르기를 기약한 것이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교화가 행하여져서 풍속이 아름다워지고 화기가 응하여 풍년이 들며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 정치가 지극한 교화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건년 이래로 음양이 고르지 못하여 천재가 서로 잇따라 일어나고 기근이 겹쳐들어 백성들이 원망하고 근심하오며 풍속이 박하고 사나워져 강상의 죄를 범하는 것이 많으며 도둑이 점점 성하여져서 여행하는 이가 서로 경계하오니 이것들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 전하의 거룩한 마음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등은 모두 못난 재주로 시종을 벼슬에 있으면서 이를 개탄하여 되풀이해 헤아려서 감히 좁은 소견으로 아래옵니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부한 뒤에 가르친다고 하고 맹자는 말씀하기를 백성의 하는 도는 일정한 직업이 있는 자라야 일정한 마음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제왕의 정치는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동쪽 나라는 산천이 많아서 전토를 만들 만한 땅이 본래 적고 토질이 나빠서 생산하는 이익이 또한 적사옵니다. 비록 풍년이 들지라도 백성들이 오히려 부족하거나 하물며 수해와 한재가 더하고 노는 사람이 날마다 더한 데이겠습니까? 지나간 병리년 한재가 지극히 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그 묵은 저축을 다 털어서 진율하기에 노력한 뒤에야 백성들이 겨우 목숨을 보호하였으니 아직 회복되지는 못하였사옵니다. 지금 헛비용이 심히 많이 들고 산에 있는 오랑캐와 섬에 사는 오랑캐가 혹은 조병을 이끌고 혹은 무역하는 것으로 인하여 연달아 오는 것이 거의 수천 명이 되어 우리 백성의 식량을 허비하오니 이는 진실로 거절할 수 없으며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심한 것이 있습니다. 사, 농, 공, 상, 사민의 밖에 있으면서 사민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승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허황한 말을 고취하여 조정과 민간을 속이고 유혹하며 선연을 침탁하여 방자히 재물을 탐하오니 실로 국가의 존벌레이며 생민의 해충입니다. 역대 이래로 얼마나 남의 나라와 천하를 거르쳤습니까? 우리 태조께서 왕업을 일으키자 그 패를 깊이 살피시어 도성의 법과 연화의 검지를 법전에 실었습니다. 태종께서 뜻을 이어 사원을 감하고 장획을 거두어 깨끗이 개혁하는 조짐을 보였사옵니다. 우리 전하께 이르러서는 더욱 억제함을 더하사 중들의 패단을 열의 7, 8을 없앴사온데 지난해 한강에서 수륙제를 베풀고 회암사에서 대회를 가진 뒤부터 중의 세력이 다시 떨쳐졌습니다. 재리를 탐하는 자는 지화소를 받아서 귀척의 집에 다투어 나가서 함께 기원 드리기를 권유하며 귀척들도 복리가 있는 바라고 하여 그 청을 죄다 쫓아오니 이것을 가지고 중위의 부잣집에 가서 꾀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옵니다. 부처에게 아첨하는 자는 믿고 즐겨 따르며 비록 하고자 아니하는 자들도 두려워서 억지로 따라옵니다. 불사의 흥기가 드디어 여기에 남상이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흥증사의 탑을 조정께서 부탁한 바라 하시어 그 넘어질 것을 근심하사 할 수 없이 새롭게 한 것이온데 이미 이 탑을 새롭게 하였으면 그만둘 것이옵거늘 저중 행운은 무슨 물건이기에 번거롭게 영마를 불러서 흥전사에 두고 그 공옥을 주어 드디어 도성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참부처라고 지목하여 위로는 종축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앞을 다투어 예로서 우러러 보고 시주하여 보고 듣는 사람들을 놀라고 신나게 하옵니다. 또 이절에서 안그회를 크게 베풀고 국고의 곡식을 하사하여 그 일을 확대시키는데도 비록 헌사했으라도 그 지나친 악함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오니 물의 성들이 여염에 있으면서 그 하고자 하는 바를 방자히 행하여 악함이 더할 수 없사오매 그 재물을 소모하고 백성을 좀먹는 해를 어찌 말로서 다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흥청사의 비용이 화연에서 나왔는데 무엇이 해롭겠느냐고 말할지라도 그 얻은 바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오며 모두 백성으로부터 나온 것이옵니다. 하늘과 땅에서 생산되는 재물이 다만 이와 같은 이치가 있사오매 저기에 있지 아니하면 여기에 있으니 흥천사 반들의 소비가 두어 곡을 굶주린 백성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한 절의 일을 들어서 그 나머지를 계산하면 현재 승도들이 백성의 생산을 소비에 없애는 것이 어찌 몇 만에 이를 뿐이겠습니까? 농민은 한 해 동안을 근로하여도 먼저 굶어 죽음을 당하는데 승도들은 사체를 움직이지 아니하고도 앉아서 백성을 피리 빨아 배불리 먹으니 진실로 마음이 아프옵니다. 국가에서는 또 홍천사의 공사로 인하여 아무사를 수리하고 아무사를 창건해야 한다고 하면 승도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꾀하여 말하기를 아무다리를 수리하고 아무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드디어 공사를 일으키옵니다. 도승이 셀 수 없이 많아져서 비록 어린아이라도 도첩을 받아오니 드디어 놀고 먹는 무리가 농민의 반이나 되게 하였사옵니다. 혹시 말하기를 저들이 사사로이 머리를 깎고 중이되는 자를 이미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한 번이라도 사역시키고서 도첩을 내어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또한 생각이 심히 부족하옵니다. 간사한 백성들에게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하여서 도리어 법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따르게 하겠습니까? 신등은 거기에 듣건대 장차 대장경을 박아 황천사에 안치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경영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이 적지 아니하므로 연화성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종이를 뜯고 먹을 만들게 하여 민간을 소란하게 하며 해가 심히 많다고 합니다. 그 경우로서 예전부터 있던 것도 오히려 펼쳐보지 아니하고 먼지 속에 버려두는데 이제 비록 불에 태울 수는 없을 망정 어찌 재물을 허비하고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여 다시 쓸데없는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물은 놀고 먹는 자가 많으면 백성의 생활이 공공하고 백성의 생활이 공공하면 원망이 일어나면 화기가 손상되고 화기가 손상되면 재변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옥사와 소송이 번거롭고 도둑이 일어나면 필연적인 이치이옵니다. 성현이 이르기를 사슬이 백성을 속이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이고 사람이 장차 서로 잡아먹는다고 하였으니 지나친 이론이 아닙니다. 신등은 석시의 일에 혹 상소로 관하고 혹 입으로 아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지만 신등의 재주가 업사와 성충을 감동시키지 못하며 죄를 기다린 적이 오래였습니다.
엎드려 보건대 국가에서 병진년 이후로 공사에 저축한 것이 얼마 없사온데 지금 또 감으로써 기후가 이상하여 백성들이 근심하는 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농사의 흉풍은 아직 점칠 수 없사오나 하늘의 경계함을 삼가고 백성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 절약과 금수를 숭상하고 쓸데없는 낭비를 줄여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비를 바라는 여러 백성들의 소망에 조차 기우하는 데에는 다만 옛일을 행할 것이온데 연곡 지하에서 부도들로 하여금 종을 울리고 북을 치며 때를 지어 모여서 재물을 허비하게 하오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경계하는 뜻에 보답하는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다시 병진년과 같은 흉년의 재변이 있게 되고 백성을 일으키는 일이 거하게 되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석시의 허탄하고 망령됨을 밝게 살피시사 진실로 숭상하고 믿는 마음은 없으실 것이오나 백성들이 오늘날의 일을 보며 어찌 국가에서 신봉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의 더욱 절실한 마음이 아픈 까닭입니다. 외인과 야인에 대한 관곡의 허비는 진실을 없앨 수 없사오나 불교의 폐단이야 어찌 진실을 없앨 수 없겠다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조정의 법을 따르시고 오랑캐의 교를 억누르고 행호는 급히 산에서 내쳐서 보내되 먼저 안그의 따위의 일을 파하여서 그것이 행을 사방에 미치게 하여 쓸데없는 허비를 없앨 것이며 또 법사에서 예전대로 규찰하기에 허락하여서 나라의 법을 엄하게 하여 범람하게 도첩을 받은 중의 나이가 40세 이하인 자는 죄다 환속시켜 농사를 짓게 하고 군인의 수를 더하게 하옵고 놀고 먹는 사람이 날마다 적어지고 농사에 힘쓰는 자가 날마다 많아질 것입니다. 신등은 또 거기 생각하옵건대 국가의 경비가 예전에 비하며 많은 조정조의 용도로서 시험에 비교하면 알 것입니다. 신등은 원컨대 공장을 만드는 일을 줄여서 백성의 힘을 넉넉하게 하옵고 용도를 전략하여 저축을 넓히며 사치를 금하고 검역을 승삭할 것입니다. 진시로 이 몇 가지를 행하여 수년을 기약하오면 6기가 고르고 5곡이 풍성할 것이요 백성들이 살림살이가 넉넉하여 일정한 마음이 있고 교화가 행하여 풍속이 후할 것이오며 옥에는 죄인이 없고 도둑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태평시대의 정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등은 또 생각하옵건대 학생들이 불교의 폐를 눈으로 보고 상소를 올려 간절히 간하였사온데 그 말한 바가 비록 간혹 지나침이 있을지라도 그 말이 곧고 사실인 것은 곧 받아들여서 유엄을 밝게 내리사 언로를 넓힐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상소를 보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흥천사의 승도들이 기우하는 것을 정지시킴이 가할까 가하지 아니할까? 행호가 서울절에 머무는 것은 모두 불가하다고 하니 내가 산으로 돌려보내고 싶긴 하지만 지금 한창 무더워서 걸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아직은 서늘한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겠다 하니 도승기 김돈 등이 아뢰기를 흥천사에서 기우하는 것은 비록 조정께서도 폐하지 아니한 바이오나 어찌 반드시 정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뒤에야 비가 내릴 것이 있겠습니까? 정지함이 마땅할까 하옵니다. 행호가 서울절에 머무르는 것을 대간에서와 유생들이 서로 다투어 가나오니 모름지기 속해 돌려보내어 여러 사람의 소망에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행호의 마음이 산에서는 편하고 서울에서는 편하지 못할 것이오며 이제 흥천사에 머물러도 할 일이 없사오니 때가 비록 심히 더울지라도 그의 뜻에 따를 것이온데 어찌 서늘한 가을을 기다리겠습니까? 또 신등은 생각하기를 흥천사의 안거회를 대간 및 유생들과 저 집현전에서 어지럽게 상소하여 앞뒤에 서로 잇따랐으니 무슨 안거회를 정지하여 경찬회의 비용에 쓰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대저 경찬회는 조정께서 하신 바이었고 사리각을 중수한 뒤에 반드시 이 예식을 행하고자 하였사옵니다. 오늘날에 안거회를 행하고 경찬회를 행하던 옛일을 폐하는 것이 경찬회를 다른 날에 베푸는 것과 어찌 같겠습니까?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흥천사에 기여하는 일은 마땅히 정지할 것이고 행호도 마땅히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나 다만 환자, 배혼이 처음에 이 중과 더불어 함께 왔으니 이제도 배혼으로 하여금 데리고 가게 하고자 한다. 혼이 그늘에 송경에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을 시켜 혼에게 돌아오기를 재촉하라. 그리고 안거회는 큰 불사가 아니다. 중들이 절에 머물면 어찌 먹을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미 먹고 살자면 안거회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해조 때에도 겨울과 여름에 안거해가 오히려 있었으니 안거해는 해로움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만약 안거해를 파하면 흥천사의 중들이 장차 무엇으로 먹고 살겠느냐 하였다. 김돈등이 아뢰기를 흥천사의 중이 안거해가 있기 전에도 능히 먹고 살았는데 이제 비록 화를 피할지라도 어찌 굶주림이 있겠사옵니까? 어찌 해를 파할지라도 어찌 굶주림이 있겠사옵니까? 만약 꼭 해를 판다면 여러저러의 객성들이 모두 본절로 돌아가고 오직 본래 있는 죽만 남을 뿐인데 어찌 먹고 살게 곤란한 데가 이르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산에 있는 오랑캐는 야인이며 섬에 있는 오랑캐는 외적이고 장맥은 종이고 공억은 관에서 먹여주는 일이고 석시는 불교이고 연곡지하는 왕도이며 부도는 불교도이고 육기는 천지간의 여섯 가지 기운 양, 풍, 우, 회, 명이다. 오곡은 쌀, 보리, 조, 콩, 기장이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19일 병신 6번째 기사 죄인 정계흥 등을 석방하다. 한재로 인하여 편찬되었던 죄인 정계흥 등 37명을 석방을 돌려보냈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0일 정료 첫번째 기사 비가 흡족히 내릴 동안에 상참을 정지하기를 명하였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0일 정료 두번째 기사 가뭄으로 양진과 박연의 호랑이 머리를 담그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0일 정료 세번째 기사 석척기우제를 행하다. 무당을 모아서 석척기우제를 행하였다. 세종시록 85군 세종 21년 4월 20일 정료 네번째 기사 기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내리다. 각도의 악, 해, 도, 명산, 대천의 기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내리었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0일 정료 다섯번째 기사 문소전 외에는 술의 사용을 금하다. 각정과 각궁에 술을 올리는 일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0일 정료 여섯번째 기사 흥청사, 흥덕사의 자빈 출입을 금하다. 내조에 전지하기를 두절에서 일제 등의 기묘하지 아니한 일을 칭탁하여 자빈들로서 드나드는 자가 간혹 있으니 이제부터는 모두 다 금단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0일 정료 일곱번째 기사 죄인 고득종이 사헌부에 보복하려고 꾀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참이 고득종이 이미 모람하였던 죄를 받았는데 사헌부에 보복하려고 꾀하여 대사원 남지를 무고하기를 그 여종이 몰래 사주하는 말을 듣고 이를 꾸며서 상언하였다고 하여 그 죄명을 벗고자 하였으니 청하건대 법에 의하여 죄를 논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0일 정료 여덟번째 기사 사관원의 상수로 고득종의 고신을 추탈하다. 형벌로서 죄악을 징계함은 국가의 떳떳한 법이며 청렴으로서 자기의 지조를 지킴은 선조의 큰 절개입니다. 염치의 도를 잃으면 예의, 염치 네 가지 별이가 서지 못하였고 상벌이 적당함을 잃어서 나라의 법이 이지러짐이 있습니다. 지난번 고득종이 호조 참의로서 중국 조정의 어명을 받잡고 사신으로 갔사온데 조정을 위임한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상사하는 물건들을 자기의 이익으로 할 마음을 품고서 통사에게 을에 나누어 줄 비단 옷감을 참남하게 그의 아들 정도에게 주었사오니 진실로 이미 청렴하지 못하였사옵니다. 그가 돌아와서 복명하던 날에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침내 계문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 속인 죄가 또한 심합니다. 헌부에서 불의의 신고로 인하여 캐물어서 자세히 밝히며 특종이 말없이 자복하였사옵니다. 본부에서 법률을 상고하여 아뢰었더니 전하께서 특별히 형법을 굽혀서 다만 파직만 시켰사옵니다. 성은이 망극하고 관대한 언전이 실로 깊었으므로
득종으로서는 진실로 마땅히 성상의 연덕을 감사하여 허물을 뉘어주고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일찍이 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추국하는 관리로 원망하여 근거 없고 밝히기 어려운 일을 가지고 말을 얽어 꾸며서 그 아내로 하여금 상언하게 하기를 첩이 몰래 사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까지 하여 나라의 법을 꺾기를 꾀하였으니 그 심술이 간율하며 재물을 탐하고 염치 없으니 이와 같은 자가 없사옵니다. 득종이 비록 먼 지방에서 태어나서 좋게 배울 것이 못되오나 북쪽으로 번화한 서울에 와서 배워 이미 과거에 오르고 또 높은 벼슬에 올라싸우니 다른 미편하고 무지한 자에게 비교할 것이 아니옵니다. 이미 청렴함으로써 스스로 지조를 지키지 못하였고 가볍게 나라의 법을 범하였사오며 그 또 마음을 고쳐 스스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분현히 상언하였사오니 그 부끄러움이 없이 성상을 속이고 엄률한 마음을 간직한 죄는 진실로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밝으신 지혜로 구고 살피사 법대로 처단하여 재리를 탐하는 자를 없애고 후세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니 명하의 득종의 고신을 축탈하게 하였다. 제주도를 지방이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85권 세종 21년 4월 21일 무술 첫번째 기사 중행호를 대자하며 머물게 하다. 임금이 도승지 김돈에게 이르기를 내 마음을 너가 이미 알았을 것이다. 효령대군이 오랫동안 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이제 비록 조금 나았다 하더라도 한 번 뭔가 마음을 움직이면 병이 반드시 다시 발작할 것이다. 내가 지난 겨울에 동교에서 대군에게 들렸더니 한밤중에 몸이 잠시 편치 못하였는데 필시 나를 보고 몸을 움직인 까닭이었다. 그러나 나를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서 나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알았다. 뒤에 또 종친을 사정전에 모으고 내가 대군을 보며 말하는 기운이 화평하더니 오후에 현기가 나서 가마에 떠매어져 집으로 돌아갔으니 역시 몸을 움직인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다. 내가 형님이 늙고 병든 것을 민망히 여겨 조정의 반열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나를 볼 적에도 반드시 날이 늦도록 보도록 하였다. 동교에서 서로 만나던 날에 늙은 형님이 내게 청하기를 중행호가 산중에 숨어 있는 것을 신이 상감을 번거롭게 하여 청해온 지 이제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가사, 선동, 불자, 수정염주 등의 법물을 만들어 주고자 하나 다만 재력이 부족하여 한스럽습니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를 늙은 형님이 병중에서 청하는 말을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으나 수정염주는 비용이 자만 많이 들므로 상의원으로 하여금 언으로 염주를 만들게 하였더니 비용이 20냥중에 불과하였다. 아울러 선동, 불자 및 가사를 만들 재물을 늙은 형님에게 보내드렸으나 그물로 꾸미지는 아니하였다. 성균관 학생들이 상수하기를 내가 주었다고 이르니 참으로 헛된 말이다. 내가 사람을 시켜 대군에게 물으니 역시 금으로 꾸민 것이 없다고 한다. 집현전 유생들의 말은 성균관 학생과 같이 말을 꾸며서 만들지는 아니하였으나 성실하지 못한 말임은 면하지 못할 것이다. 대관에서도 역시 상사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미 행호를 상문으로 돌려보내기를 허락하였으나 대군이 근래에 부처에 매우 좋아하여 병중에서 꿈에 부처를 보고 청하기를 내 병이 만약 나을 수 있거든 팔을 들어 보이고 만약 영영 낫지 못하겠거든 팔을 들지 마소서 하고 청하였더니 그제서야 부처가 한 팔을 들어 보였는데 이때부터 병이 점점 나았다고 하며 행호를 지독하게 사랑하여 참 부처라고 생각하고 또 공경하는 예를 다하고 있다. 근래에 유생들의 상소로 인하여 사람을 시켜 대군에게 묻기를 행호를 산운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데 어떠합니까? 하니 대군이 대답하기를 부득이하다면 산으로 돌려보내도 가합니다 하였다. 이제 듣건대 대군이 말하기를 노승이 깊은 산중에서 숨어 살면서 이름이 드러남과 영달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병중에서 퍽 만나보고 싶어서 지난해 여름에 상감을 번거롭게 하여 행호가 무더위를 무릅쓰고 서울에 이르렀거늘 지금 또 유생들의 배척으로 인하여 무더위가 한창 성한데 제쪽까지 산으로 돌아가게 하면 노승이 길에서 병이 날까 염려스럽다고 하며 늙은 형님이 깊이 건심하니 나는 늙은 형님이 애를 써서 병이 다시 발작할까 두렵다. 그러나 내가 이미 대관들에게 허락하기를 장차 행호를 산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만약 머물러 두면 대관에서 나를 무엇이라고 이르겠느냐.
사라와 저포를 대군에게 보내주어서 대군으로 하여금 행호에게 주어 전송하게 하여 늙은 형님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데 어떨까? 너도 유학자이므로 반드시 부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니 밖에 있는 다른 유학자들에게 비할 바가 아니니 이미 내 마음을 알았을 것이다. 행호가 서울에 이른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내가 한 번도 서로 보지 아니하였다. 내가 어찌 부처를 좋아하겠는가? 너가 다시 잘 생각하여 아뢰라 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대군의 마음이 이미 이와 같사움에 위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행호를 산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였을지라도 아직 길을 떠날 날짜를 정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잠정적으로 여름달에는 머물러 두었다가 서늘한 가을철이 되기를 기다려 떠나게 하여 예전 산사로 돌아가게 함이 가할 것입니다. 만약 영영 머물러 두고 돌려보내지 아니하오면 이는 대간에서 신의를 잃는 것입니다. 의복의 재료를 주는 일은 성상의 재결에 있사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돈에게 이르기를 너가 내 마음을 잘 안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서 내 계책을 결정하였다. 대자함도 역시 산이니 행으로 하여금 서울 안에 있지 말고 대자함에 있게 하여 여름달을 지내고 서늘한 때를 타서 산으로 돌아가기에 가하지 않겠는가. 내가 마땅히 이와 같이 처치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85년 세종 21년 4월 2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태일기후 초제를 행하다. 세종시로 85년 세종 21년 4월 2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황보공과 정효강이 고득종의 죄에 대해 아뢰다. 고득종의 죄가 중하온데 성상께서 특히 너그러운 은혜를 내리시사 다만 밖에 내치기만 하였습니다. 전일에 상수하여 법대로 처단하기를 청하였으나 다만 고심만 거두고 밖에 나가지 말게 하여 득종으로 하여금 제 집에서 편히 쉬게 하였사오매 진실로 죄악을 징계하는 뜻이 없사옵니다. 득종은 비록 해외의 사람이오나 원래 어릴 때부터 서울에 와서 배웠고 과거에 겁제하여 벼슬이 당상관에 이르렀었는데 나라의 법을 고의로 범하여 완악하게 탐하고서 부끄러움이 없으니 어찌 해외의 사람이라고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4월 22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중행호의 일을 대간들에게 효유하게 하다. 임금이 김돈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미 사람을 시켜 대군에게 고하였더니 대군이 말하기를 요즘 유사들이 함께 행호를 배척하므로 신이 할 수 없이 행호로 하여금 산으로 돌아가게 함이 가하다고 하였으나 늙은 중이 길에서 혹독한 더위에 혹 병이 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상교를 드리니 이는 신의 원하는 바이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계책을 이미 결정하였으니 너는 이 뜻을 가지고 대간들을 효유함이 어떻겠느냐. 하매 김돈이 대답하기를 대간에서 다시 청하지 아니하면 효유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다시 청하면 신이 마땅히 자세히 효유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4월 22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4월 22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사흥부 사관원에서 흥천사의 역사와 불교의 폐단을 상소하다. 사흥부와 사관원에서 연명으로 상소하기를 석신은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교이며 세상을 등지고 속세와 인연을 끊는 도입니다. 우리 양민들을 해롭게 하고 우리의 정도를 방해하며 남의 나라를 그르치는 일이 진실로 한 가지만이 아니옵니다. 요즘 흥천사의 중이 망령되게 이르기를 사리각을 수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불도를 다시 일으키는 기회이다 라고 하면서 화복을 다투어 말하고 대중을 선동 유혹하여 풍년과 흉년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쌀과 배를 많이 모으고 바로 큰 도시 가운데서 특별히 안거회를 베푸오니 대소 인민들이 요사한 말에 유혹되어 다투어 나아가서 시주하옵니다. 그들이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백성을 해롭게 하고 폐를 끼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전하께서 신등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흥천사와 흥덕사 두 줄에서 만일 중도를 잡아다가 신문할이 있거든
취지한 뒤에 구문하도록 하라 하셨으므로 대간의 사령들이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등을 생각하건대 성도들은 이미 8이가 아닌데 반드시 왕지를 받은 뒤에 구문할 것이 없사옵니다. 사령은 오로지 난동을 금하는 것이오니 진실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 없사옵니다. 성도들이 진실로 신문할지가 없다면 사령들도 공동할 이치가 없을 것이온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계시온지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그리고 군자 미국은 원래 군사를 먹이고 굶주림을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옵니다. 그 거두고 걷어주는 방법을 상가지 아니할 수 없거늘 사리가 간사성 홍조에게 구워준 쌀 50석을 모두 징수하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신등은 생각하건대 위의 쌀은 진실로 백성의 고혈이오니 놀고 먹는 우리들에게 가볍게 주어 명색 없는 허비를 할 수 없사옵니다. 지방에 나누어서 공물을 바치게 한 것은 나라의 법이거늘 사능과 합천 두 고을에 바치는 철기를 중해회의 자원에 조차 정철로 대납하게 하였사오니 신등이 염려되는 것은 값을 거둘 즈음에 간사한 중들이 천위를 빙자하여 폐를 끼침이 적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장위동에 쌓아둔 소나무를 흥청사 중들에게 주어 뗄나무로 쓰게 한다고 하오니 이는 진실로 즐거운 물건이므로 아까울 것이 없으나 저 중들은 무슨 인연으로 그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천총을 모독하옵니까? 신등은 또 듣자옵건대 성균관의 성도들이 상소에 이르기를 주옥과 비단으로 법의를 만들고 불자와 선봉을 금은으로 꾸미며 또 금은으로 식기와 염주를 만들어 행호에게 하사하셨다고 하오니 이는 비록 주차 없는 선비들의 믿기 어려운 말이오나 과연 이런 하사가 있었다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본받을 것을 어찌 좋게 괴이하게 여기겠습니까? 신등은 또 듣건대 장차 대장경을 박아서 황천사에 안치하려고 한다 하는데 연화하는 무리들이 드디어 곤문을 만들어서 의친에게 서명을 받아서는 각도에 나누어 가서 종이를 뜨고 먹을 만들면서 민간을 소란하게 하여 해가 매우 심하다고 하옵니다.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대장경은 예전에 박은 것도 적지 아니하온데 어찌 비용을 허비하여 쓸데없는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하물며 인경을 금하는 법이 원전에 실려 있는 데이겠습니까? 도성의 법도 영전에 실려 있어서 금지함이 심히 엄하온데 모년부터 금년까지 부역하는 중에게 도첩을 준 것이 무려 8천여 명입니다. 저 중들은 금하는 법을 무릅쓰고 머리를 깎았으니 진실로 이미 죄가 있사온데 어찌 놓아두고 논하지 아니하며 또 따라서 도첩을 주어 이룩한 법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군인의 액수가 줄고 백성의 식량이 소모되는 것이 주로 여기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신등은 가만히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략해 쓰고 백성을 사랑하면 왕도의 정치에 먼저 해야 할 바이온데 재물을 허비하고서 백성에게 은혜가 미치는 바가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쪽으로 섬 오랑캐가 있고 북쪽으로 야인과 잇따라서 싸우고 지키는 준비와 관곡의 수요는 진실로 오늘날의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고 먹으며 부역을 도피하는 자들이 무리를 이루고 때를 지어서 백성을 해롭게 하고 재물을 좀 먹거늘 위로는 종척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풍속을 휩쓸려서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오니 이를 두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유행으로 가산을 당진하고 구하게 굴러 떨어질 지경에 이른 뒤에야 그만둘 것이오니 성상의 문명한 정치에서 어찌 험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봄부터 여름까지 연달아 비가 오지 아니하여 풍년의 기약을 아직 알 수 없사므로 성상께서 진념하사 반찬을 감하시고 비를 근심하사 심나다 기우제를 행하지 아니함이 없사옵니다. 하늘의 경계함을 상가는 바가 지극하시거늘 어찌하여 홀로 성도들이 재물을 허비하고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일은 금하지 아니하십니까? 금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열흘 사이에 중을 위하는 뜻이 많사옵니다. 사유는 비록 작다 하더라도 관계되는 바는 가볍지 아니하오니 이것이 신등의 자나깨나 편하지 못하여 감히 천위를 모독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유엄을 발하사 예지의 결단을 내리시오. 흥정사와 흥덕사 두 절에 있는 중들에게 대간으로 하여금 예전과 같이 규철하게 하옵고 안거해와 대장경 인사를 즉시 전파하기를 명하시오. 행호가 받은 물건과 홍조에게 구워준 쌀도 도로 바치게 하며 해외가
정철 바치기를 자원하는 일도 허락하지 마시고 도성의 법을 일체 이룩된 법에 의해 시행하여 신등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간하는 말을 쫓는 아름다운 덕을 밝히시옵소서 하는 임금이 그를 보고 이르기를 금은 염주일은 태학생들이 이미 말하였으나 이는 내가 준 물건이 아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관대히 용서하였는데 너희들이 어찌 듣지 못하여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느냐. 대장경을 박는 패는 만약 모든 일을 준비하기 전에 말하였으면 내가 마땅히 전지시킬 것이나 이제는 모든 일이 이미 준비되었으니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느니까. 안그해는 외방의 모든 절이 다 그러하거늘 어찌하여 경중에서만 금하겠는가. 절이 있으면 중이 있고 중이 있으면 안그해가 있는데 만약 안그해를 엄하게 금하고자 하면 먼저 절을 없앤 뒤에라야 가할 것이다 하였다. 지평 정효관과 헌납 황보공이 아래기를 태학생들로서 상수한 자가 무려 600여 명이나 됩니다. 신등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이 무리가 비록 어리나 모두 선비의 집 자제로서 듣고 본 것이 매우 많사온데 어찌 없는 일을 가지고 상언하였겠사옵니까? 그러므로 신등이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유학생들이 말한 바와 같다면 금은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물건이 오니 청하건대 도로 거두게 하소서 하였다. 효광이 또 아뢰기를 그 대장경을 박는 일을 신등은 만약 일찍 들었사오면 어찌 참고 잠잠히 있었겠습니까? 요즘 안그의 사유를 선종승 해란에게 물었더니 해란이 말해서 대장경 박는 일에 말이 미쳤으며 또 주편전에서 상소의 대장경 박은 패를 진술한 것이 있었으므로 신등이 이로 인하여 비로소 얻어 알았습니다. 외방의 안그에는 신등이 미처 다 알지 못하오나 도성 안의 불사를 만약 지금 금지하지 아니한다면 저 외방의 일을 어찌 검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은 염주는 내가 이미 말하기를 내가 준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말하기를 과연 유생들이 말한 바와 같으면 도로 거두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니 이는 도리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옛날에 신하가 임금에게 나아가 가난한 자가 이와 같이 그만함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고 잠시 후 또 승정원에 이르기를 승지가 잘못 들었느냐 말을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였느냐 과연 대관에서 참으로 이러한 말이 있었느냐 하니 좌부 승지 허우가 아뢰기를 신이 처음에는 황보공이 이러한 뜻으로 개청하였다고 생각하였사옵니다. 이제 상교를 듣고 다시 생각하오니 공의 말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옵니다. 신이 그때에 일찍 다시 질문하지 못하였사오니 실은 신의 죄이옵니다. 하며 임금이 이르기를 너가 잘못 들은 것을 알았으니 어찌 다시 대간에게 물어보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4월 2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성중관 이전 등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거관시키고자 하다. 명하여 성중관 가운데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각 사에서 개월이 찬 이전 가운데 나이가 40세 이상인 사람과 삼군 갑사 오품 가운데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제처 여러 관원의 사령 및 봉상시의 무공 악공과 의건부 도부외와 삼군 건장 방패 섬 60 가운데 나이가 만 60세인 사람을 속히 가수 기록하여 아래도록 하였다. 대저 이는 가뭄으로 인하여 장차 거관시키고자 함이었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4월 2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었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4월 2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이 예장이 유원지의 고신을 도로 거두도록 하래다. 이제 유원지의 고신을 돌려주셨사옵니다. 언지 한 가족의 추한 행실은 더할 수 없으므로 성상께서 처음에 풍속으로 더럽힐까 염려하셔 온 집을 매방으로 내쳤사옵니다. 이제 고신을 돌려주기를 명하시고 제추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시니 비록 가뭄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푼 것이라 하더라도 어찌 고신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옵니까? 근데 언지의 고신을 도로 거두시옵소서 하니 말하기를 연주하는 법은 예전부터 없는 것인데 후세에 이르러 모반 대역의 죄인에게는 특별히 연주의 법을 쓰고 있다. 언지가 내침을 당한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었으니 비록 제추에 참여할지라도 무엇이 어리에 해롭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4월 24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대장경의 인쇄를 정지하게 하다. 대관에서 청한 것을 쫓은 것이었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4월 24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윤달에 2번 조화례를 행하는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동지와 정조는 천도가 크게 변하고 양이 길어지는 절호임으로 큰 조화례를 행하고 매월 초하룻날은 천도가 작게 변하여 세 달을 만나는 절후이므로 작은 조화례를 행하여 윤달 초하루는 월건에 다른 진이 없으면서도 본호를 중기에 바로 행하는데 해당하는데 또 조화례를 행하오니 이는 한 달에 2번 행하는 것이옵니다. 윤달은 여근을 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따로 한 절기를 이룬 것이 아니었고 실로 달의 남는 날을 붙인 것입니다. 윤의 글자는 왕이 문 가운데 있는 형사를 취하였고 천후에는 이 달이 없사오니 또한 그것이 적당한 절기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에 천하를 차지하여도 정통이 아닌 것은 윤위라고 이끌었으니 윤은 정통이 아닌 것이 또한 명백합니다. 또 이는 예를 행하는 대절이오니 마땅히 옛 성현의 제도에 의하여 행할 것입니다. 만약 옛날에 행한 이가 있었으면 역대의 법전에 어찌 다 나타나지 아니하였겠사옵니까? 원컨대 중국 조정에 질문한 뒤에 행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월근은 달의 간지이고 지는 12지의 5제를 말한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4월 24일 신축 5번째 기사. 한제로 인하여 90세 이상의 남녀에게 벼슬을 제수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농사일에 가장 기묘한 때를 당하여 여러 달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하늘이 감동하여 가뭄을 구하기를 바라서 마땅히 늙은이를 공경하는 예를 또한 거행하여야 하겠다. 그 늙은 남녀에게 벼슬을 제수하되 일체 을면은 6월 21일 교지에 의하여 양가 90세 이상의 백신에게는 발품을 주고 원직이 9품 이상에게는 각각 한 급을 올려주며 100살 이상의 백신에게는 원직이 8품인자는 6품을 주고 원직이 7품 이상은 각각 한 급씩 띄어 올려주며 모두 3품으로 한정하여서 그만두게 하라. 부인의 봉작도 이에 준하게 하라. 천인으로서 100살이면 남자에게는 7품을 주고 여자에게는 작을 봉하여 아울러 천인을 면하도록 하고 90세 이상이면 남자에게 유외에 9품을 주고 여자에게는 작을 봉하여 또한 천인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유외는 1품에서 9품까지 정종의 품계가 있는 것을 유내라고 하고 그 외에 따로 9등급을 두어 정종의 품계가 없는 것을 유외라고 한다. 대개 비천한 계급의 사람이 공문을 세웠을 때 이 벼슬을 주었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4월 24일 신축 6번째 기사. 도형, 유형을 범한 죄인의 속전에 대해 전지하다. 형제에 전지하기를 중해에 도형, 유형을 범하여 일체 속전을 거두는 죄인들이 혹은 심히 가난하여 수납할 수 없거나 혹은 온 집이 도망을 추증할 수 없으면 이로 인해 죄 없는 일족과 이웃과 마을에까지 모두 물게 되니 실로 적당하지 못하다. 이날 24일부터 이전에 도형, 유형을 범하여 수속하는 죄인에게 3분의 1을 이미 징수하고 1분을 징수하지 못하였거든 다 징수하지 말게 하고 2분을 징수하지 못한 자와 전혀 수납을 하지 못한 자에게는 오는 가을을 기다려서 역시 2분만 징수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4월 25일 신축 7번째 기사. 기우제를 행하다. 풍운 레우단 삼각산 목명산 한강에서 기우제를 행하였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4월 24일 신축 8번째 기사. 소국전에서 비를 비는 초제를 행하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4월 25일 이민 첫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4월 25일 이민 두번째 기사. 최도원의 고신을 도로 거두다. 지평 송취가 아뢰기를 유언지는 능히 집을 다스리지 못하여 성취에 누를 끼쳤으므로 그 죄가 크었거늘 이제 고신을 돌려주시고 박호문은 혹독한 형부로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사온데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레 용서하는 은혜를 내리시며 최도원은
일찍이 중환자를 범하여 그 고신을 거둔 것이 20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려주게 되어 하셨사오니 모두 불가하옵니다. 생각건대 언지와 도원의 고신을 도로 거두시고 호문은 법률대로 처단하셨사오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 성인은 연주하는 법을 쓰지 아니하였고 후세에 이르러 모반 대역에만 단지 이 법을 쓰고 있다. 우리 조정에서 연주하는 법이 옳지 못함을 대간에서 이미 일찍이 논청하였다. 언지의 주에는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비록 다시 제추의 반열에 참여할지라도 어찌 사람들의 꾸짖음과 비웃음이 있겠느냐. 그리고 중국의 변장은 혹 30년에 이르도록 바꾸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어찌 모두 허물이 없어서 그러하였겠는가. 특히 장수를 대접하는 도리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죄악을 범할지라도 오히려 그 너그러운 법에 따랐던 것이다. 만약 박호문이 장수의 재주가 없다고 한다면 죄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장수의 실학이 있다면 가볍게 죄줄 수는 없다. 최도원의 죄는 내가 뜻이 있어 20년 안에 이르도록 고신을 주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 아들의 상언한 것을 보고 감격하여 준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취가 다시 아뢰기를 언지는 가장이 된 몸으로 한 집의 선악을 모두 자기에게 말미암아 나오는데도 능히 자손의 죄악을 방지하지 못하여 1년과 강상을 무너뜨려 멸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자손이 범한 죄는 작고 언지가 집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은 크다고 하겠거늘 어찌 언지를 경계하여 만세의 경계가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손이 분가하여 따로 살아도 강상을 범하는 죄가 있으면 그 가정이 오히려 죄를 면할 수 없거늘 하물며 언지의 자손은 한 집에 같이 있으면서 이러한 더러운 행실이 있었사오니 진실로 언지가 집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까닭입니다. 박호문은 법으로 사람을 형벌하다가 혹 목숨이 떨어졌으면 오히려 용서할 수 없사오니 이제 큰 몽둥이로 때려 죽였으니 이는 사람을 상하게 할 뜻을 둔 것이므로 그 죄는 실로 고의로 한 것입니다. 만약 호문을 죄주지 아니하면 뒤에 변장들이 전하에 너그럽고 거짓임을 믿고 그릇 형벌하여 법을 범하는 자가 종종 있을 것이오니 모름지기 호문을 죄주어 그 남은 사람을 깨우치옵소서. 또 조정 가운데 무리하게 있는 선비가 호문보다 나은 사람이 많사온데 비록 한 사람의 호문을 죄줄지라도 조정이 어찌 사람이 없겠사옵니까? 하고 두 번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이나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도원이 죄를 지어 고신을 거둔 것이 20년은인데 내가 그 아들이 상언한 것을 보고는 감동해 깨달아서 도로 주었더니 이제 사헌부에서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의정부에서 함께 의논해 아뢰기를 사헌부의 청을 조춤이 마땅하옵니다 하며 곧 도원의 고신을 도로 거두기를 명하였다. 세종실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5일 이민 세번째 기사 김맹성, 정년, 환학, 양호, 박연 등에게 벼슬을 제수하다. 김맹성을 형조판서로 정년은 중추원사로 한확을 판한승 부사로 양후를 호조 참의로 박연을 공조 참의로 삼았다. 세종실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5일 이민 네번째 기사 이해를 석방시키다. 세종실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6일 개미어 첫번째 기사 건전결에서 조의를 받고 야인들을 불러보다. 홀라운 어적합 알타이 류위 지위 동지 도은토가 보낸 지위 보야대와 속답 아하위 지위 아라손이 보낸 지위 아하와 올리해산위 지위 동지 오지기가 보낸 지위 동지 사이간 지위 첨사 아하가 등이 수반하여 토삼으로 바치었다. 임금이 보야대 이하가 사이간 등을 불러보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호의를 가지고 먼 길에 고생스럽게 왔도다 하니 보야대 등이 대답하기를 특별히 성상의 언덕을 입어서 나라에서 주는 음식을 받고 역마를 타고 왔으니 고생을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호의를 안다 하니 보야대가 대답하기를 우리 추장이 말하기를 남쪽 지방에 큰 나라가 있으니 기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우리들을 보내어 변변치 못한 물건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의 뜻이 매우 좋도다 하니 보야대 등이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며 공개하기를 명하였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4월 26일 개명. 두 번째 기사. 적변을 알리기 위해 신포와 봉화를 사용하게 하다. 병조에서 함길도 도질제사의 천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사변이 있으면 신포를 쏘아 전하여 서로 알리게 하였사오니 만약 바람이 거슬러 불면 서로 듣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미리 나무를 쌓아 두었다가 사변이 있거든 혹은 신포를 쏘기도 하고 혹은 쌓아둔 나무를 불을 놓기도 하여 적변에 응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4월 26일 개명. 세 번째 기사. 선문은 제주가 이문 생도들을 혼도관에 학습하게 할 것을 아뢰다. 오는 인도관과 겸관 등이 이문의 글을 읽는 것을 이전에는 매월 말에 통과 불통만 아랬기 때문에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자가 간혹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매월 읽는 것이 무슨 책 몇째 권 몇째 장인 것을 가축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고 연말에 가서 1년 동안 읽은 것을 통계하여 벼슬을 올리고 낮추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문생도들을 홍도관에 나누어 학습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마음을 써서 가르치지 아니하옵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 생도들을 모두 나누어서 학습하게 하고 홍도관에게 오로지 맡겨서 가르치되 매양 포평할 때를 당하여 가르치는 생도의 읽는 글이 많고 적음과 통하고 불통하는 분수를 참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렸다.